내 이름은 이주인 시교. 무고한 자들을 해치는 악당을 사냥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러한 사명을 진 탓에 내 사무소를 찾는 이들은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다. 앉으시죠.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예, 이준 씨, 저는 오늘의 의뢰인은 오사카에서 왔다고 한다. 아들의 꿈과 생명을 빼앗아간 여성이들을 지옥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생각이 실례인 줄은 알지만 옷차림을 보건대 유복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런데도 의뢰인의 손목에는 신상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아, 이건 말이군요. 아들이 사준 시계입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받았지요. 미성년자란 이유로 모른 듯이 깔깔거리는 범인들을 보고 있자니 분하고 월통해서. 이윽고 의뢰인 타니나카 씨는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의뢰인은 슬하에 외동아들을 두고 있었다. 다 됐다. 아버지, 먹고 평가해줘. 어때? 맛있어? 그럼 우리 아들이 만든 게 일본에서 제일 맛있지. 아버지 또 그런다. 아들은 오코노미야키 요리사였다고 한다. 젊었던 시절 의뢰인의 아내는 무능력한 남편에게 질려 집을 나갔다. 이놈의 가난 정말 지긋지긋해. 왜 그래 여보? 타카노리를 두고 어딜 가? 의뢰인은 양육권을 넘기지 않았고 아들을 혼자 키워냈다. 다니나카 씨, 좀 쉬지 그래. 그러다 몸 상해. 괜찮습니다. 밥 한 그릇 짧으니 일이라도 많이 해야 먹고 살죠. 학력이 낮았던 의뢰인은 죽어라고 몸쓰는 일에 매진했다. 하지만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도 벌이는 변변치 않았다. 미안하다 아들. 생일인데 이런 것밖에 못 사주고. 아니야, 난 아빠가 사주는 거면 뭐든 좋아. 못난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지. 미안하다 타카노리. 아빠도 참 괜찮다니까 그러네. 비싼 케이크야 나중에 사주면 되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들은 엇나가는 일 없이 올바르게 커주었다. 가난한 소년 시절을 보낸 탓일까? 지금이다. 아들은 요식업계로 뛰어들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나왔다. 잘 먹겠습니다. 아들은 오사카에서 가장 인기 많은 오코노미야키 체인점에 취직했다. 아들도 일이 적성에 맞았는지 좀 더 오래 굽는 게 낫겠어. 매일 늦게까지 맛있는 오코노미야키 만드는 법을 연구했다. 그러한 노력이 윗선의 인정을 받아 아버지, 나 도쿄에 생기는 1호점 점장으로 발탁됐다. 그게 정말이냐? 장하다 우리 아들. 그는 젊은 나이에 점장으로 발탁됐다. 아들을 타지로 보내려니 허전한 마음은 들었지만 몸 조심해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뭘 걱정해. 알잖아. 아버지 닮아서 몸 하나 튼튼한 거. 그 이상으로 아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아들의 가게가 잡지에 실렸다. 잘하고 있구나 타카노리. 의뢰인은 눈물이 나올 만치 기뻐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우리 가게 와서 밥 한 번 먹고 가. 교통비는 내가 낼게. 잠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되니까. 그래 알았다. 이번 달 안에 가마. 아들이 자신의 가게에 와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도쿄에 도착한 의뢰인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이상하네. 분명 집에 있다고 했는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전화도 안 받고. 어찌된 일이라며. 어찌된 영문인지 전화도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의뢰인은 아들이 일하는 가게로 향했다. 저희도 연락을 해봤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점장님이 무단결근을 하실 분이 아니신데. 맞아요. 아버님이 오신다고 엄청 의욕적이셨는데. 뭐라고요? 아니 이게 대체. 하지만 가게 쪽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게 아닌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아들의 행방을 찾던 그때 타카노리. 아들의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화의 목소리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여보세요? 타니나카 타카노리 씨의 부친 되십니까? 예. 누구십니까? 경찰입니다. 정말 유감입니다만 아드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전화는 아들의 비보를 알리는 것이었다. 의뢰인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타카노리! 안돼! 정말 유감입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건 싸늘한 시신이 된 아들의 모습이었다. 아들의 시신에는 심하게 린치를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린치를 당한 듯 보입니다. 시신 훼손이 심각하므로 가급적 보지 않으시는 게. 누구야?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누군가가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것이다. 시신 훼손이 심각했기에 아들의 장례식은 도쿄에서 치러졌다. 점장님, 어쩌다 이런 일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도쿄에 거주하는 아들의 지인들이 장례식장에 들러 그를 추모했다고 한다. 의뢰인을 무엇보다 놀라게 했던 건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카시와기 유카리입니다. 아드님과는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아들의 약혼자였다. 아버님께서 도쿄로 오신다기에 그때 인사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의뢰인을 놀래켜주기 위해 숨겨왔던 사실은 도리어 의뢰인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때 약혼자가 무언가를 꺼냈다. 타카노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지금껏 길러주신 아버님께 드리는 감사의 뜻이라고. 그건 바로 값비싼 명품 시계였다. 아들의 선물을 본 의뢰인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의 장례식을 치른 뒤에도 의뢰인은 도쿄에 남았다. 경찰에만 의지할 순 없다. 타카노리의 원수는 내가 갚겠다. 의뢰인은 독자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사건이라면 잘 알지. 정보를 주면 내가 알아봐 줄게. 정말입니까? 그럼 당연히 드려야지요. 하지만 낯선 땅에서 범죄를 조사하는 건 쉽지 않았다. 그 말을 믿냐, 멍청아? 오사카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던 나 알 바야? 운이 나쁠 경우 돈을 사기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포기할 줄 알고 타카노리가 받았던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불굴의 의지로 악착같이 조사를 이어나갔다. 집념은 열매를 맺었다. 의뢰인은 어떤 소문을 접했다. 그거 알아? 이 동네에 대단한 정보통 마담이 있대. 실례합니다. 그 얘기 자세히 들려주시겠습니까? 뭐요, 당신? 고쿠엔가이의 정보통에 대한 소문이었다. 의뢰인은 그들의 얘기를 믿고 당신이 그 유명한 정보통 마담입니까?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마담의 가게를 찾았다. 이런 얼굴이 말이 아니네. 힘든 일이 있었나 봐. 마담은 의뢰인에게 무언가 비극이 닥쳤음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고은이라는 오코노미야키 가게 들어보셨지요? 거기 점장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살인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 거 없습니까? 마담은 경찰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라. 좋아, 내가 아는 정보를 가르쳐줄게.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단, 듣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거야. 마담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건을 일으킨 것은 피어라는 미성년자들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17살이지만 기업은 어른 못지 않거든? 어리다가 얕바다가 죽는 수가 있어. 피어의 우두머리는 와쿠이라는 남자였다. 걸리적거리게 하지 말고 비켜 늙은이! 얼굴 깨진 거 아니야? 아프겠다. 어른들이 말하는 시시한 삶보단 차라리 나쁜 짓을 하는 게 더 멋있잖아. 이런 식의 악덕 이념을 내세우며 동료들과 악행을 뽐내며 범죄를 일삼았다. 놈들은 직장인을 습격해 갈취한 돈을 유흥에 쓰곤 했다. 이게 무슨 짓을? 시끄럽고 돈이나 내놓으시 아저씨! 의뢰인의 아들을 습격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누구야? 넌 어? 말하는 투가 오사카남 같은데? 얘들아, 오늘 장난감은 이놈이다. 관서지방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놀이개처럼 가지고 놀기까지 했다. 놈들은 타카노리 씨를 납치해 린치를 가했다. 시가라! 그하기 뭐냐? 사투리 안 써? 와쿠이는 자신의 잔혹성을 동료들에게 과시하려 했고 잘 봐라 얘들아, 내 끝내주는 스윙 솜씨를. 타카노리 씨를 잔인하게 폭행했다. 그리고 타카노리 씨가 숨을 거두기 직전 아버지, 내가 만든 오코노미야키에 대접하고 싶었는데 가게를 번창시켜서 유카리랑 결혼해야. 몽롱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일줄였다. 아쿠이, 이놈 정신 나간 것 같은데? 오코노미야키? 고작 그딴 걸 꿈이라고. 웃기는 놈일세. 놈들은 그 꿈조차 비웃으며 타카노리 씨의 숨통을 끊었다.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놈들 같으니 내가 이 손으로 다 죽여버릴 테다. 관둬. 살인의 주저없는 사이코들 상대로 평범한 인간이 맞서봤자야. 하지만 의뢰인 혼자 힘으로 보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더욱이 이 사건은 또 한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엮여 있었다. 그게 적당히 까불었어야지, 송이들. 관서지방에서 가장 큰 야쿠자 조직 텐노주구미의 조직원이 움직이고 있었다. 잘도 타니나카 씨를 죽였겠다. 오사카의 오코노미야키를 전국에 퍼질 인재를 감히. 남자의 이름은 시부야 다이치. 텐노주구미 내에서도 최상위급의 강자다. 오코노미야키 가게 후우는 텐노주구미에 보비를 내고 있었다. 매번 감사해요, 시부야 씨. 점장님이 도쿄로 와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울면서 드시는 분은 또 처음이네. 거기다 시부야는 오사카에 있던 시절부터 타카노리 씨네 가게의 단골이었다. 듣자니 관서지방 사람을 무시했다지. 니는 이제 다 죽었어. 저 미친놈! 도망가자! 분노가 극에 달한 시부야는 어딜 가노? 우와! 바이크를 타고 도주하려던 놈들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아 끌어내렸다. 그리고는 피어의 조직원을 차례차례 사냥 중이라고 한다. 너그 대장 이름이 와쿠이라고 했나? 그럼 지금 어디였는데? 당장 말해. 손 발가락 다 날려버리기 전에. 놈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면서 설명을 마친 마담은 의뢰인에게 물었다. 그런 위험한 세계에 발들였다간 자칫 죽는 수가 있어. 상관없습니다.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아들의 원수를 갚겠소.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하는 수 없지. 내가 사람을 소개해줄게. 야쿠자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내 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의뢰인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주인 씨는 대단한 분이시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타니나카 씨. 애원하는 목소리에는 풀지 못한 억울함과 범인을 향한 증오가 담겨 있었다. 타카노리는 정말 장한 아들이었습니다. 빈곤하고 불편한 생활 속에서도 제게 불평불만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꿈을 이루고 약혼도 하고 앞으로 행복해질 일만 남았었는데 왜 우리 아들이 그토록 끔찍하게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긴 아버지의 애달픈 통곡이었다. 이 떨리는 손을 뿌리친다면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내게 고문 소믈리에를 칭할 자격은 없으리라. 알겠습니다. 당신의 한은 제가 책임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무참히 짓밟힌 인간의 한을 거두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타인의 생명을 농락하고 그의 꿈을 흑발로 짓밟은 죄, 옳고 그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송이들 같으니 나이가 어리다고 봐줄 생각은 없다. 니놈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도 없다.
학대당하는 고통과 공포를 바로 나 이주인이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마. 그 다음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루카가 내 방으로 헐레벌떡 뛰어왔다. 정보상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타니나크 씨가 범인들에게 납치를 당했답니다. 뭐라고? 우리가 뒤를 캐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나는 즉시 정보상 고다이를 만났다. 받아, 놈들의 아지트를 적어놨어. 감사한다. 이전에도 자기들의 뒷주사하는 인간을 종종 납치했던 모양이야. 무고한 타카노리 씨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그 아버지까지 납치하다니. 개자식들, 의뢰인을 반드시 구해야 돼. 나는 곧바로 피어의 아지트로 걸음을 옮겼다. 저긴가? 네, 그런데 선생님, 안이 어쩐지 소란스러운데요? 피어의 아지트에는 이미 선객이 와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무시무시한 살기를 띤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괴물이다! 뭐야 난? 대체 정체가 뭐냐고! 의뢰인은 바닥에 쓰러진 채였다. 니네 같은 빌어먹을 애송이한테 내가 왜 이름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저 남자 덴노지구미의 시부야라고 했던가. 저자가 와쿠이의 조직을 사냥 중인 건 알고 있었지만 시시한 장난은 이제 그만할까? 남자답게 한꺼번에 쓸어줄게. 낯선 도쿄에서 이토록 빨리 움직이다니 놀라웠다. 하지만 물정 모르는 애송이들은 야쿠자를 앞에 두고도 백길이 되지 않았다. 웃기시네! 머리통을 터뜨려주마!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놈들은 어디서 손에 넣었는지 모를 총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겨우 총을 꺼낸 정도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시부야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지금 누구한테 총을 들이미는 게고? 시부야는 단숨에 거리를 좁히곤 주제를 알아라, 애송이! 버릇 나쁜 손을 간단히 절단냈다. 잡히면 끝장이라고 생각했는지 빌어먹을!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와쿠이가 부하를 버리고 도주를 꾀했다. 하필이면 도망친 방향이 이쪽이었던지라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냥은 못 보내주지. 자신의 죄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 같나? 넌 뭐야? 그 직후였다. 네 뭔데? 그 자식 이리 넘겨라. 기척은 전혀 안 느껴졌는데 뭐는 놈이고? 시부야가 나를 공격해왔다. 이 정도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자에게 쉽게 죽을 권리 따윈 없다. 루카, 이놈 잘 데리고 있어. 넵! 나도 신속히 허리춤에서 칼을 뽑았다. 척 보면 알겠네. 이 남자 강적이다. 이거 실력 발휘 좀 해야겠는데. 그랴! 빠르다. 칼 휘두르는 솜씨만 따지면 이전에 싸웠던 적들 중에서도 최상위급이군. 하는 수 없다. 일단 거리를 벌리는 수밖에. 잠깐 떨어져줘야겠어. 놈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 발차기 날렸다. 공격은 시부야에게 닿았지만 살만한데. 그렇지만 집중만 하면 그냥 통과한 것처럼 발에 닿는 감각이 영 허전했다. 직전에 받아넘겼어. 이 남자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군. 다음 순간 시부야가 칼로 반격해왔다. 그쪽한테 원한은 없는데 피를 좀 봐야겠네. 아니! 나는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놈의 손목을 붙잡았다. 미안하지만 바닥에 굴러져야겠어. 이윽고 합기도의 던지기 기술을 날렸다. 시부야는 그대로 땅에 처박혔다. 뭐가? 합기도가? 하지만 이 시부야란 남자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리얼 퍼펙트 휴먼 시부야를 얕보진 말해. 대단한 신체 능력이군. 타고났어. 땅에 처박히고도 마치 공처럼 튀어오른 것이다. 그런데 그때였다. 잠깐, 엄청난 실력을 지닌 실론의 강자. 당신 혹시 뒷세계에서 유명한 고문 소믈리에 아이가? 결코 유명해지길 바란 것은 아니지만 유명세가 이럴 때는 도움이 된다. 맞다. 그렇다면 말 안 해도 알겠지. 이자는 나 이주인이 데려간다. 댁이 움직였다는 거는 점장님 아버지가 의뢰를 했나 보네. 하기야 편부 가정이었으니까. 그렇다. 이자는 끔찍한 고통을 준 뒤 지옥에 보내겠다. 뭐 그렇다면야 여기선 물러나는 게 도리겠네. 조직은 내가 개멸시켰으니까는 체면은 뭐 지킨 셈이고, 거기다 내가 들은 소문이 사실이면 저놈을 벌 주는 건 나보다 당신이 적합하겠지. 이거 참
나에 대해서 대체 무슨 소문이 돌기에. 어쨌든 기대에는 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걱정 마시길. 나 이주인 시교 악인에게 일절잡이란 없으니까. 캬, 무섭네. 정말 걱정할 필요 없겠다. 우리는 의뢰인을 보호하고 와쿠이를 납치했다. 그리고 놈을 고문실로 옮겼다. 일어날 시간이에요? 니놈에게 안식이 주어질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놈은 이미 전용기구에 묶인 상태. 정신을 차린 와쿠이가 코필 흘리며 소리 질러대기 시작했다. 뭐야 이건? 당신들 정체가 뭐야? 닥쳐라 쓰레기. 너에게 질문을 하나 하지. 넌 아킹을 뽐내며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 인간의 존엄을 비웃고 눈에 거슬린다 싶으면 피해자의 부모까지 살해하려 했지. 그들에게 죄스럽지도 않나? 반성은 원숭이라도 할 수 있다는다. 과연 이자는 어떨까?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원숭이만도 못했다. 얼치기 시절에는 누구나 사고 하나쯤은 치는 법이잖아. 그런 걸로 비난을 하더니 아저씨가 그러고도 어른이야? 그리고 우린 아직 미성년자야. 미래가 창창한 청소년은 지켜줘야지. 촉법소년 몰라? 여태껏 오만방자하게 살아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미성년자라는 입장을 방패처럼 내세우는 형국이다. 미래가 창창해. 웃기지 마라. 미성년자건 뭐건 해충은 해충이다. 루카와! 네, 선생님. 시작합니다. 속죄와 갱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건 반성하는 인간뿐이다. 루카와가 기구를 가동시키자 뭐야 이건? 침대 위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른한테도 굽히지 않네 뭐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굽지 않게 쫙쫙 해주는 거죠. 엄청난 힘으로 끌어당겨진 놈의 인대가 뚝뚝 소리를 내며 끊어졌다. 시간이 지나자 기구의 밑부분이 벌겋게 열을 내기 시작했다. 잡아당겨진 와쿠이의 몸이 열에 의해 익기 시작했다. 이것은 중세 유럽에서 행해진 엑세터 공의 딸이라는 고문에 호락지형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어른보다 커지고 싶어 했잖아. 소원이 이뤄졌군 그래. 몸이 강제로 끌어당겨지는 아픔에 불고문까지 더해지니 고통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자 놈의 양 어깨와 무릎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제로 끌어당겨진 결과 양 어깨와 무릎의 관절이 탈구된 것이다. 이미 극한의 고통을 느끼고 있겠지만 난 골프가 특기거든. 나는 더 큰 절망을 원한다. 루카와, 잘 봐라. 내 멋진 스윙 실력을. 선생님 빗 맞히셨어요. 공을 맞히는 데는 실패했지만 루카에게 내 악행을 과시했으니 상관없다. 그러자 놈은 추하게 울부짖으며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 놈에게 나는 구태여 질문을 던졌다. 듣자하니 피해자의 꿈을 비웃었다지. 그렇다면 넌 아주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모양이야. 네? 말해봐. 날 감동시키면 목숨은 살려주지. 놈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곧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자연이 파고든 이 땅을 나무로 심어 일부를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게 제 꿈입니다. 제법 고상한 꿈을 품고 있는 모양이군. 거짓말. 너 같은 놈이 나무를 심어봤자 다 썩어버릴 뿐이다. 파괴된 자연 환경에 가슴 아파하는 인간이 그딴 짓을 한다고. 거짓말도 정도껏 치지 그래. 물론 거짓말쟁이에겐 벌을 줘야 하는 법. 이 지경이 되고도 남을 속일 줄밖에 모르다니. 넌 숨쉴 가치가 없다. 자, 다시 쭉쭉 늘려볼까. 가급적 죽지 말고 버텨보라고. 그 후 와쿠이는 원래 키의 3배 길이가 되고서야 죽음을 맞이했다. 이리하여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선생님
타니나카 씨가 퇴원하셨대요. 그래, 다행이구나. 다행히 의뢰인의 상처가 크지 않아 무사히 오사카로 돌아갔다고 한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숨이 붙어있는 한 인간은 살아가야 한다. 타카노리, 다 끝났다. 거기선 푹 쉬거라. 내 행동이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게도 존재할 가치가 있으리라.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